자, 예산 과정입니다. 얘도 이제 한 문제 나올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집행 과정이에요. 집행 과정이 제일 중요하고 이거 말고도 나머지도 좀 나옵니다. 근데 전부 다 법률 지문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법을 많이 봐야 돼. 거의 전체가 법이에요. 몇 월 며칠까지 뭐 해라 뭐 이런 것들이니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앞에만 좀 이론이지 뒤에는 거의 법이고 저 뒤에가 뭐가 나왔는데 회계 기법이 나와요. 발생주의 목식보기 거기 가면 좀 이론이 좀 있는 거고 나머지 다 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겠습니다. 예산 과정. 자, 주기가 있는데 예산 만드는데 일단 1년이에요. 편성이. 예산 편성하겠다는 건 다른 말로 사업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사업 만들고 사업을 금액으로 바꿔야 돼요. 원래 이거는 입법부가 해야 되는데 지금 누가 다 한다? 행정부가 다 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국회한테 승인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심의 과정이야. 요게 1년 걸리고 그다음에 집행해야 돼, 안 해야 돼? 집행할 겁니다. 그다음에 집행연도에 전년도 결산도 같이 하다 보니까 단계는 4단계인데 대개 3년 주기예요. 됐지? 만드는데 1년, 그다음에 집행하는데 1년, 그다음에 결산하는데 또 1년일 거니까. 자, 예산 주기 읽어보시죠. 3년 주기라는 것. 그다음에 유효 기간 1년. 무슨 말이냐면 25년도 예산은 언제 만든다? 4년도에 만들어요. 효력은 이때 다 끝나요. 내가 얼마 걷겠다, 얼마 쓰겠다라고 이때 결정하면은 이거는 무조건 25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걷어야 되고 써야 돼요. 넘어가지 못한 게 원칙이에요. 넘어가게 해주겠다, 재량 주겠다는 거야. 그치? 이걸 회계연도 뭐라고 그래? 독립의 원칙이라고 그래. 어쨌든 예산 유효기간 몇 년이다? 1년입니다. 1년 넘어갔다? 그럼 이거는 반납이에요. 이게 기금과 달라요. 기금은 넘어가더라도 반납이 아니라 돌아가요. 그냥 원금으로. 자, 내려가니까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치? 섬나라 일본과 영국은 4월 1일부터 3월 31일이야. 영국과 일본이 그래요. 이상한 비상이 많더라고. 미국이 재밌어. 10월 1일부터 9월 30일이야. 이거 외우기 쉬워. 우리도 이때가 있었어. 옛날에 무천, 영고 추수감사할 때. 됐지? 그때 이제 추수하니까 돈이 거칠 거 아니야. 그 전통이 남아가지고 아주 얘는 10월 1일부터 시작이에요. 걔는 회계연도 이상하잖아. 방학도 이상하고 5월이 방학이고 그래. 그렇지? 그래서 이때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때가 재밌는 게 많았었는데 그래서 나온 게 오렌지족이잖아. 5월 달에 애들이 들어온단 말이야 지금. 그때 많았나 봐요. 그때 오렌지 비쌌거든. 듣고 들어오는 거 유학 갔다가.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날짜 물어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는 거 돈 외워두시고. 자, 그 다음에 보다시피 이때 뭐 할 거? 이때는 두 가지를 한다.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고 23년도 예산 결산을 해요. 24년도에는 전년도 결산과 다음도 예산 편성을 해요. 그럼 24년도에 뭐해? 24년도에 예산에 집행을 하고 4년도에 결산을 해요. 이런 식으로 겹쳐갈 겁니다. 그게 써놨어요. 읽어보시고요. 또 이게 올해라면은 자 이게 올해야. 올해를 요 앞에를 뭐라 그럴까? 지난 연도라고 그러고 이걸 당해 연도라고 그러고 이거를 다음 연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다음 연도 나왔을 때 그 기준이 언젠가를 봐야 돼요. 한자로 이걸 뭐라고 그래? 현년도라고 그러고 이거를 관연도라고 그러고 이걸 차년도라고 그래요. 과연차입니다.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고 과연차가 한자니까 한글로 바꾼다고 해서 지난 연도, 당해 연도, 다음 연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언제 서 있나를 봐야 돼 지금. 이걸 틀게 만든 것도 옛날에 있었어요. 절차입니다. 이때 뭐 한다? 편성을 해요. 편성을 하고 심의도 이때 합니다. 편성과 심의는 1년 전에. 집행을 당해 연도에 1년 있다가 뭘 한다? 회계검사하고 그 다음 결산할 겁니다. 됐지? 그래서 이렇게 묶어놨어요. 4단계지만 연도는 3년이야. 자, 편성 누가 한다? 행정부가 합니다. 심의 누가 한다? 입법부가 해요. 집행 누가 한다? 행정부가 하고 결산 누가 한다? 회계검사는 행정부가 해요. 조심해 요거. 원래 회계검사 누가 해야 돼? 의회가 해야 되는데 우리는 감사원이 하잖아. 감사원이 어디 소속이야? 행정부 소속이기 때문에 회계감사도 행정부가 해요. 그 다음에 결산을 누가 한다? 입법부가 합니다. 그래서 회계감사만 조심하면 돼요. 회계감사가 회계감사 다음에 결산인데 순서는 회계감사가 먼저야. 회계검사를 입법부가 하는 게 원칙이 우리는 누가 한다? 행정부가 합니다. 여기까지만.
자, 편성입니다. 편성하겠다는 거 두 가지야. 일단 여러분, 내가 여기다 1억을 편성해서 어떤 의미일까? 첫 번째, 이 사업하겠다는 거야. 사업에 대한 결정이자 금액에 대한 결정이에요. 이게 바로 뭐다? 편성입니다. 그래서 편성했을 때 돈만 편성했다고 하지 말고 뭐에 대한 편성이다? 정책에 대한 승인이에요. 일단 그 사업 해 주겠다는 거야. 됐지? 갈게요. 개념 봐볼게요. 정책과 사업을 재정 용어가 숫자야. 금액으로 표현하겠다는 겁니다. 원래 누가 다 해야 돼? 입법부가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누가 한다? 행정부가 하면 20년대부터. 얼마 안 됐습니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의회가 정책 만들고 의회가 예산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언니 집행만 하다 보니까 고전적 기술자용이었던 거야. 됐지?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기재부가 편성합니다. 그럼 기재부가 편성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요 각 부가 요구한 사업을 승인해 줬다는 거야. 그리고 수준이 얼마인가 정해져요. 금액이. 됐지? 엄마가 여러분 수험사업에 돈을 편성했다. 어떤 의미지? 이 수험사업 하라는 거야. 그리고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수준이 달라져요. 금액이 뭐 10,000원인지 1,000,000원인지 1,000,000원인지 달라지지 않을까? 그 얘기야 지금. 자, 기재부가 편성합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몇 원 체제? 우리 배웠잖아요. 이건 우린 2원 체제야. 미국은 3원 체제입니다. 대통령 직속에 관리예산처가 할 거고 우리는 대통령 직속이 아니라 부야 그냥 3원 체제니까. 자, 행정부가 편성했다는 건 다른 말은 무슨 말일까? 정책을 누가 만든다? 전문가가 만든다는 건 합리 모형이에요. 한마디로 행정부 편성 예산제도의 장점은 합리 모형의 장점이야. 객관적이다. 왜?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 전문가가 만드는 거니까 좀 더 전문적이다. 또 집행부가 편성하니까 집행할 때가 좋아 안 좋아? 좋다는 겁니다. 근데 뭐가 안 된다? 그 의회가 할 일이 없죠. 통제가 약화되었다. 뭐 민주성이 약화되더라. 이게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다음 내일 갈게요. 야, 이거 뭐냐면 자, 내가 기재부를 할게. 여러분이 예산을 요구할 거예요. 요구할 거야. 그럼 기재부가 그러면 각각의 이거는 의회와 행정부 얘기가 아니고 행정의 각 부하고 중앙예산기관 기재부의 관계예요. 내가 기재부 담당관이고 여러분은 각 행정기관의 예산 요구한 담당관들이야. 그럼 이제 당신 나한테 요구할까 안 할까? 그럼 나는 이거를 통제해야 돼 안 해야 돼?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무제한 예산법 뭐냐면 자, 네가 원하는 거 다 올려봐. 다 올려봐. 이게 바로 무제한 예산법이에요. 어때 여러분 부모님한테 용돈 탈 때 다음 달 거 한계가 정해져 있어 아무런 제약 없이 요구할 수 있어. 어렸을 때는 뭐 해봐. 뭐 해봤자 얼마 뛰지도 않을 건데 뭘 사고 싶은데 물어봤지 안 물어봤어. 지금 엄마한테 물어봐 안 물어봐? 그랬다 큰일 나요. 뭘 하고 싶은데 엄마 비행기 하나 좀 밀 수 있어 그냥. 그래서 이게 무제한 예산법입니다. 옛날 방식이야. 저는 일명 황정민 예산법이라고 그래요. 신세계에서. 그렇지 들어와. 이러보니까 막 들어와 안 들어와. 그래서 지금 안 그래. 좋아. 네가 요구할 수 있는 건 1,000,000원이야. 1,000,000원을 내가 내줄 테니까 그 범위 내에서만 요구해봐가 바로 신성과죄야. 한도의 설정법. 이러니까 예산이 무한 늘어 안 늘어? 늘잖아요. 이걸 방지하려고 신성과주의는 사전에 뭐가 내려간다? 네가 요구하기 전에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이 내려가 버려. 이 총액이 먼저 내려갔죠. 이게 것이야. 총액은 올라온 게 내려가 안 내려가? 내려가다 보니까 하향적이다. 탑다운이라고 그래요. 네가 요구하기 전에 기재부에서 뭘 내려줘? 상한선을 내려줘. 됐죠? 이거 나중에 뭐로 배운다? 총액 배분 자율 편성으로 배워요. 그렇지? 그다음 증감은 간단해. 점증주야. 작년 거 기반으로 약간 늘리거나 줄인 방식이에요. 이게 점증주 방식이고요. 항목은 뭐냐면 자 요구해. 요구하는 건 좋은데 사야 될 물건 목록까지 적어서 올려. 이게 바로 뭐다? 품목 예산이야. 항목통제법. 이래버리면 여러분 집행분 재량이 있어 없어? 전혀 없어요. 편성한 애들이 기재부에 편성할 때 투입물을 정해서 편성을 해요. 그래서 내가 승인해 주는 거야. 그럼 여러분 받아가지고 집행부한테 줄까 안 줄까? 그럼 주겠죠. 그럼 이 집행부는 재량이 전혀 없어요. 그냥 정해진 투입물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LIBS. 그치? 20년대입니다. 두 번째. 이번 50년대 그게 아니야. 사업이 정해졌지. 이번엔 투입물이 아니라 각각의 부서에서 여기는 각각의 부서 담당관들이야. 요 부서에서는 집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담당관이 집을 들어갈 투입물이 아니라 집의 가치를 계산해봐. 가치 계산해 보니까 100만 원이래. 100평짜리인데 평당 10,000원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투입물이 아니라 100평짜리 집 이꼴 평당 10,000원, 예산액 100만 원을 요구하는 거야. 그럼 나는 이걸 승인 받게 주겠지, 내려주겠지? 이걸 집행부한테 주면은 이 친구는 100만 원 들고 집을 마음껏 지으면 될까 안 될까? 100평짜리 집을. 이게 바로 뭐다? PBS 원가주의라고 그래요. 이게 두 번째는 단위 원가 계산법이야. 왜 원가라고? 집은 평 단위로 줘요. 평 단위당 얼마라고? 10,000원이야. 몇 평짜리 집이라고? 100만 원. 100평짜리 집이야. 그럼 예산 얼마가 필요해? 100만 원이 필요해요. 이게 바로 단위 원가 PBS 50년 됩니다. 됐지? 그다음에 이 사진 빨아진 게 누가 빠졌어? PPBS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구한 게 아니라 기재부가 만들어 내리는 거야. 내렸기 때문에 기재부가 통제할 이유가 없죠. PPBS가 없어요. GBB는 뭘 한다? 자, 네가 요구하는 건 좋은데 우선순위 매겨서 요구해. 1순위가 뭔지 2순위가 뭔지. 네가 매겨서 나한테 요구해달라는 게 우선순위 설정법인데 이게 바로 GBB예요. 누가 빠졌다고 지금? PPBS가 없는데 PPBS는요. 각각의 부서가 만드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내려간 방식이야. 그냥 사업 자체가. 그래서 이거는 없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게 LIBS가 투입물 단위로, PBS가 원가 단위로, GBB는 순위 단위로. 네가 나한테 요구해 달라는 거야. 반면 PPBS는 네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 내리기 때문에 이런 건 없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편성 절차 지금부터 법이에요. 자, 여러분. 왜 예산 편성할까? 사업하려고. 예산 편성 전에 뭐가 먼저 올라와야 돼? 사업 계획이 먼저 올라와야 돼요. 자, 우리는 지금 내년이 2025년인가요? 25년이야. 그럼 25년도 사업은 언제 편성한다고? 이때 편성할 겁니다. 이때 할 것을 1월 언제까지? 31일까지 할 사업 계획을 5년짜리 계획을 올려줘. 이게 바로 뭐다? 주요 사업 계획이에요. 중기 사업 계획이야. 몇 년짜리니까 이때부터 시작해서 5년짜리 이거 이렇게 한 5년짜리 사업 계획서를 이때 올려달라는 거야. 이건 이미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사업이 아니에요. 25년부터 5년 동안 들어갈 사업을 24년도 3월 31일까지 사업을 요구해 달라는 거야. 됐지? 그래서 여러분이 각각의 중앙관서 담당관이라면 25년도부터 5년간 할 사업을 24년도 언제까지 1월 말일까지 올려달라는 거야. 그럼 사업이 올라왔어 안 올라왔어? 올라왔죠. 그럼 이걸 보니까 이 5년 동안 이런 사업을 하면은 대충 돈이 얼마 들어갈까 예측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지. 그럼 난 이 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계획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 계획이 바로 뭐다? 국가재정 운용 계획이야. 이게 중기 재정 계획이야. 이건 여러분이 나한테 올린 거고 이거 누가 만든다? 기재부가 만든 거예요. 얘가 5년짜리 사업이니까 5년짜리 돈 계획서예요. 됐죠? 아니 사업이 있다는 것은 돈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사업은 여러분이 올렸지만 내가 이 돈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는 내가 계획을 짜야 돼요. 얘도 5년짜리니까 얘도 몇 년짜리야? 5년짜리인데 매년 바뀌는 연동 계획이에요. 올해 5년 짜고 또 미리어서 또 5년 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려가 봐. 중앙관서장이 여러분들이야. 이 중앙관서장이 언제까지? 1월 31일까지 5년짜리 예산과 기금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1월 31일까지 올려주세요. 그럼 다 올라왔겠죠? 다 올라오면 전체 사업이 다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그럼 이 사업을 승인해 주겠다는 거는 이만큼 돈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 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계획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게 바로 국가재정운용계획. 이거 누가 만든다? 기재부가 만들어. 조심하자. 각 행정관서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국회가 만드는 것도 아니야. 기재부가 만드는 재정계획일 뿐이에요. 5년짜리 연동계획이야. 이걸 중기재정계획이라고 그래. 이게 돼야 돼. 이게 돼야지 뭘 할 수 있다? 총가용지원이 나오기 때문에 총액이 내려올 수 있어요. 됐지? 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있으니까 총액을 먼저 만들 수 있는 거시예산이 가능해지는 거야. 내려갈게요. 자, 드디어 자, 그러면 나는 사업계획서 받았어 안 받았어? 그리고 올해 전체 5년짜리 가용지원 나왔어 안 나왔어? 나오니까 이런 가용지원 이만큼 되는 것 같아. 그럼 이런 가용지원 바탕으로 올해 얼마 쓸 것인가에 대한 한도액이 정해질까 안 정해질까? 정해지고
부처별로 상한선이 위에서 내려와 이렇게. 그리고 지침 만들어 주겠죠. 언제까지? 3월 31일까지. 예산 편성 지침이라고 그래요. 편성 지침이 24년도 3월 31일까지 누가 누구한테 기재부 장관이 각 중앙관서장한테 편성 지침 내려줘요. 내려줄 때 아까 내가 중기 재정계획 잡았어 안 잡았어? 이걸 기반으로 올해 가용 재원이 얼마니까 네가 요구할 수 있는 건 이만큼이라고 상한선이 내려와요. 자, 요구하기 전에 돈 요구하기 전에 뭐가 내려왔어? 상한선이 내려왔어. 이걸 사전 재원 배분제 또는 총액 배분 잘 편성이라고 그래요. 밑에 있죠? 그래서 내려가니까 국회 심의 거치고 대통령 승인 받아가지고 3월 30일까지 내려줘라. 그다음 시험에 어떻게 항상 기재부는 예결위와 연결돼요. 예결위에 보고해라. 이걸 상임위로 바꿔요. 상임위가 아니라 예결위에 보고해라. 됐지? 예결위에. 그 다음에 내려간 2번. 아까 내가 뭐 만들었어? 5년짜리 재정계획 만들었지. 이걸 기반으로 부처별로 뭘 내릴 수 있다? 한도액을 내려줘요. 네가 돈을 요구하기 전 아까 내가 봐. 아까 내가 요구한 건 돈이 아니라 뭐다? 사업계획서예요. 아직 돈 요구한 거 아니에요. 네가 돈을 요구하기 전에 한도액이 먼저 내려와요. 요구하기 전에 내려온다고 해서 사전재원배분제라고 그래. 사전재원배분제. 됐지? 그러면 부처별로 한도액이 정해져 안 정해져? 정해졌지? 자, 위에서 내려왔어 올라왔어? 내려왔으니까 하향적이에요. 됐지? 이게 되려면 뭐가 먼저 있어야 돼? 5년짜리 재정계획이 먼저 있어야 돼요. 거시적이야. 이걸 기반으로 내려가는 거야 지금. 대신에 네가 마음껏 삶 만들어도 돼. 그 대신 성과 내야 돼 안 내야 돼? 성과 내야 돼요. 나중에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예산 요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언제까지? 5월 말일까지. 외우기 쉬워. 1월 말, 3월 말, 5월 말이야. 아유 참 외우기 쉽지? 외우기 쉬워요. 예산 요구서, 예산만 요구한 게 아니라 기금도 5월 31일까지 요구해야 돼요. 됐지? 자, 그럼 어떻게 요구할까? 봐봐. 원래 24년도 쓸 건 언제 끝나야 돼? 이때 요구하는 건 25년도에 끝나야 돼요. 이때 끝나는 게 바로 뭐다? 세입 세출 예산이야. 세입 세출 예산이야. 이거 끝나야 돼요. 근데 정부 사회 복잡하다 보니까 이때 끝내지 못하고 넘어갈 게 있어 없어? 넘어가고 또 미리 알려줘야 돼요. 이게 밑에 있는 명시원리비, 계속비, 국고채무, 부담행위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가 총칙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두 문자 총 3개 명국이라고 그래요. 총칙, 내년 쓸 게 세입세출 예산, 넘어가는 게 명시원리비, 계속비, 국고채무, 부담행위 해가지고. 그럼 이 3개는 어때요? 회계연도 넘어가게 해줬어 안 해줬어? 해주니까 통지한 게 아니라 뭐다? 재량 준 건데 미리 승인을 받고 넘어가라는 소리예요. 됐지? 총 3개 명국입니다. 잘 나옵니다 이거. 세입세출 예산은 내년에 다 쓸 돈. 나머지 것들은 내년 이후로 넘어갈 돈이야. 그래도 언제 승인 받아라? 24년도에 미리 승인 받으라는 소리예요. 됐지? 이걸 회계연도 독립원칙 예외라고 그래요. 한계성 원칙 예외들이 전부 다. 됐죠? 자, 드디어 여러분 언제까지 요구했다? 5월 30일까지 요구했어요. 그러면 너가 요구한 게 기재부로 모였어 안 모였어? 이제 금액 맞춰봐야 돼 안 맞춰봐야 돼? 편성할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회계연도 헌법은 90일 전, 국가재정법은 120일 전이 90일 전이 10월 2일, 120일 전은 9월 3일이에요. 이때까지 어디 요구해라? 국회 요구해라. 여기까지가 편성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예산은요. 행정부와 기재부가 행정부 거만 편성하는 게 아니라 국회, 법원, 헌재, 중선 예산 누가 만든다? 행정부가 편성을 해요. 됐지? 그러니까 중앙행정기관에다 누가 들어간다? 국회 예산처, 법원 행정처 이 4개가 들어왔을 때 뭐가 그래? 중앙관서라고 그래요. 밑에 있죠? 편성. 헌법은 90일 전 10월 2일, 국가재정법은 120일 전 9월 3일. 기재부에 요구해야 되고 그리고 보다시피 독립기관이 누구라고? 독립기관이 국회, 법원, 헌재, 중선이야. 요 4개에다가
감사원 행정부 기관이에요. 여기까지가 되게 독립기관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줘야 돼요. 됐지?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심의 누가 한다? 국회가 하는 거지만 심의 말로 협의라는 게 있어. 협의는 뭐냐면 당신들이 나한테 올린 거야. 내가 기재부가 보고 좀 이상하단 말이야. 물러가지고 요 담당관과 기재부가 비교하는 게 협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요 협의 과정은 누가 한다? 이건 국회가 아니라 기재부에서 해요. 협의한다, 사정한다 이거는요. 이건 국회가 아닙니다. 심의가 국회야. 요 용어 조심해야 돼요, 이런 것들. 자, 내려갈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는 중앙이지. 근데 지방도 있을까 없을까? 우리는 중앙에서 지방한테 뭘 많이 줘? 보조금 많이 줘요. 그래서 중앙이 먼저 결정돼야 돼. 중앙은 아까 봤듯이 90일, 120일이야. 헌법에 30일 전에 의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며칠간이 헌법은 90일 올라와서 30일 의결이니까 60일간이 뭐야? 예산 그 심의 기관이에요. 그리고 요 30일 전이 언제라고? 30일 전이 여기 빠졌는 30일 전인데 여기 빠졌는데 이게 12월 2일이야. 넘어갔지 지금? 아직 의결 안 됐습니다. 의결 안 됐고 그다음에 이게 끝나야 누가 내려와? 지방이 내려가요. 지방 봐봐. 광역이 먼저. 광역은 50일이야. 기초가 40일 전. 광역은 15일 전에 의결해야 되고 기초가 10일 전 의결이에요. 애원아이대. 중앙은 90일 또는 120일, 30일. 지방은 지방자치법이야. 광역은 50일, 15일, 기초는 40일, 10일이에요. 이렇게 좀 외워두십시오. 그다음에 아까 어떻게 들어간다고 봐? 이때 만드는 것은 언제 다 써야 돼? 이때 원래 여기다 써야 돼요. 24년도에 편성한 것은 승인받은 건 25년도 다 써야 돼. 이거를 세입세출 예산이라고 그래. 근데 넘어가는 게 있다고 그랬지 내가. 계속비, 명시월비, 국고침 부담행위. 이 세 가지는 넘어가게 만들어주는 거대. 대신 누구 승인받아라? 국회 승인을 받고 넘기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두 문자가 총 3개 명국이에요. 총칙. 이게 예산 목차야. 책자란 말이에요. 두꺼우니까 이 1장이 뭐가 돼? 총칙이 되고 2장이 세입세출 예산, 3장이 이렇게 내려갈 거야. 이렇게. 총 3개. 나머지는 없고요.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자 여러분. 옛날에 누가 예산 편성했다고? 의회가 있어요. 의회가 전문성이 없으니까 누가 했던 거야? 행정부 한 거야. 근데 행정부가 편성하는 거 보니까 문제가 뭐야 이게? 이 새끼들 전문성도 없고 통제도 안 되네. 그래서 누가 들어온다? 주민이 들어오겠다. 의회도 못 믿겠다. 그 다음에 행정부도 못 믿겠다. 주민이 들어오겠대. 주인들이. 자 질문. 주인들이 들어온대. 민주야 능률이야? 민주성이야. 민주성. 이걸 제일 먼저 한 나라가 누구다? 브라질이에요. 브라질이고 우리는 기초가 먼저 광주광역시에 자치구가 먼저 했고 그 다음에 6년도에 임의로 들어와요. 지방자치법이 아니라 재정법이야. 이걸 조심해야 돼. 지방자치법의 재정법이에요. 임의로 들어왔고 11년도에 필수가 되고 그다음에 18년도에 얼로 들어온다? 국가재정법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 주민참여 국민참여예산제도는 중앙도 있고 지방도 있어요. 갖겠습니다. 주민참여. 자 보다시피 옛날엔 주로 뭘 했다? 감시를 했어요. 지금 감시가 아니라 직접 만들겠다는 거야. 됐지? 직접 참여를 읽어보고 어쨌든 민간과 국가 같이 만들죠. 거버넌스 시각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온다. 얘는 효율성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다? 민주성이 목적이야. 그래서 지출가치 극대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 주권의 극대화예요. 국민 주권, 시민 요구의 반영이야. 됐죠? 시민 요구 반응이야. 성렬이 형이 잘못 생각하는 게 정불만이면 다음 선거에 이기시면 돼요. 왜 지가 맘대로 해요? 왜 국민들의 총들이 되면서? 맞지? 그거는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니잖아 지금. 이거 지 나라 아니잖아 솔직히 말해서. 지 거야 이게? 왕도 그 정도로 아니었어. 그지? 지 것도 아니면서 왜 그래? 잘못되면 어떡할 건데? 아 넘어가면 되는 거야 그냥? 그럼 우리 어떻게 살라고? 지 삶도 아니면서. 지는 은퇴하고 연금 받으면서 잘 살겠지만 우리 힘들잖아 지금. 좀 물어보란 말이야 이 새끼야 할 때도. 그치? 좀 물어. 여러분 혹시 대통령 하시면 좀 물어보고 해. 그치? 물어보고 혹시 알아? 모르는 거 사람은 성년이 형도 했는데
사람 모르는 거고. 성년형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 많아 지금. 와 드디어 나는 역사에서 이제 좀 지워지겠다 전두환 막 이렇게 하면서 잊혀질 수 있겠다. 그렇지 잊혀짐의 고난을 받았다 하고 그냥. 왜냐면 더 센 놈이 나왔으니까 이제 잊혀지겠지 이제. 에휴 참 모르겠어요. 다음에 누가 할지 모르겠지만 그 양반도 말년되면 욕을 바가지로 먹을 거야. 그렇게 욕을 먹으려고 하려고 그렇게 하나 몰라. 아니 욕 안 먹는 사람 누구 있어? 우리나라 1000년의 역사 중에 2000년 중에 왕 중에 몇 명 없어. 10명도 안 돼 지금. 누가 욕 안 먹어? 세종 욕 안 먹더라. 그래서 세종 욕 먹을 때 있어. 며느리한테 함부로 했다고 해가지고. 그렇지? 또 누구 있어? 세종 말고 정조? 그래 그 정도 그래. 또 영조도 욕 먹잖아. 아들 죽였다 해가지고. 지고 얼마나 독하면 아들을 거기다 죽여. 죽이려면 그냥 죽이지. 걔가 뭐 김용명이야? 왜 죽을 때가 이게 때리고 앉았어? 누군지 알지? 죽을 때까지 이렇게 대왕을 그지? 광개토 대왕은 자꾸 걔가 떠올라. 배용주의 떠올라가지고 내가 지금 됐지? 그다음에 그 누구냐? 걔 있잖아. 그 걔가 맨날 하는 왕 하도 헷갈려가지고 대종부터 다 하는 아저씨 있잖아. 왕건이부터 해가지고 최수종 해가지고 걔는 욕을 안 먹더라고. 그지? 그지? 다 하잖아 걔는 그냥. 고종 그건 둘이 끼면 안 되는데 그 둘이 제일 욕 많이 먹는 애들 아니야? 그지? 가장 그런 것도 있구나. 자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조심하자는 효율성이 아니라 뭐다? 시민 가치예요.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원래 누가 했다? 의회가 했는데 의회도 못 믿겠어. 관료도 못 믿겠어. 그러니까 주민이 하겠다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항상 행정학은 사전과 사후가 있잖아. 뭐가 사전이고 뭐가 사후인데 집행 전에 하면 사전, 집행 후에 하면 사후예요. 보다시피 집행 전에 하는 거니까 되게 사전이에요. 그럼 집행 후에 하는 대표적인 게 있을까 없을까? 그게 바로 주민소송이에요. 주민소송은 집행한 다음에 사후적으로 대표적인 제도고 얘는 집행하기 전에 하는 거니까 사전 쪽이라고 봐야 돼요. 자, 그다음 브라질이 제일 먼저다. 브라질 이게 포르투 알레그레시인데 이 브라질이 어떤 나라면 아마존만 생각하는데 독일 애들이 유럽 가서 만든 나라, 그 남미 가서 만든 나라들이야. 혹시 독일 그 여자분들 봤어요? 기름한 커 덩치가 일단. 그리고 아줌마들이 나이 먹으면 몸매가 변신다는데 미운절 변신해요. 그렇지? 근데 남미 거기는 안 그래요. 그게 거기 그 나라에 여기서 전 세계 뭐 그 모델이 70% 나온다 하더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모델 다 이쪽 출신이더라고. 우린 가슴이 아파. 이게 우리 옛날 브라질 월드컵에서 알제리한테 3대1로 진 동네예요. 명보용이 해가지고. 목욕 재개하고 봤는데 저기 3대1로 바로 지는 바람에 포르투 알레그레시. 이게 민주주의가 잘 된 동네인가 봐 이가. 아니 가봐봐 치워봐봐 사진 찍으면 유럽풍이 쫙 나와. 거리도 다 유럽풍이에요. 도로도 전부 다 보도블록이 아니라 그 있잖아 그 이상한 돌 있잖아. 아니 보도블록이 아스팔트가 아니라 그 옛날 돌 박아 놓은 거. 그거 보긴 좋은데 자동차 타고 가면 죽어요 그냥 흔들흔들 해가지고. 안 타봤구나. 한번 가봐봐. 자동차는 아스팔트가 제일 좋아하면서 그냥. 시멘트도 아파 죽겠는데. 그런 걸로 쫙 깔려 있고 지금쯤은 이제 걔는 이제 봄이겠다 이제 멋있겠다. 한번 봐봐요. 한번 쳐봐봐 한번. 그다음 얼로 들어온다. 광주광 기초가 먼저야. 기초가 2003년도에 들어가고 2004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져요. 2006년도에 뭐가 들어와? 지방자치법이 아니라 지방재정법이라는 게 중요해. 이걸 자치법으로 바꿔요. 자치법으로. 그다음에 11년도에 필수가 되고 18년도에 국가재정법이 들어와. 지방은 누가 총괄이다? 행안부가 총괄이고 중앙은 기재부가 총괄이에요. 그래서 누가 총괄인가 봐야 돼. 주민 참여는 행안부가, 국민 참여는 기재부가 총괄 많이 물어봐요. 넘어갈게요. 여기까지가 이제 편성이다. 주민 참여는 지방자치론 또 나올 겁니다. 거기서 할게요. 심의입니다. 이건 뭐냐면 자, 드디어 여러분이 나한테 사업계획서 올렸어 안 올렸어? 사업도 올렸고 예산도 요구했어요. 이걸 누가 알아보는 거야? 국회가 알아보는 거야. 자, 그럼 국회가 알아보는데 민주야 능률이야? 민주야 기본적으로. 민주야. 근데 국회도 봐봐. 국회도 위원회가 있고 본회의가 있어요. 그럼 누가 민주고 누가 능률이고? 위원회와 본회의라면. 위원회가 분야별 전문가니까 위원회가 능률적이고 본회의가 정치 민주적이에요. 이해됐죠?
그다음에 위원회도 분야별 상임위원회가 있고 예결위가 있어요. 그러면 분야별 상임위원회가 전문성이고 예결위가 좀 정치적이에요. 됐지? 그래서 본회의가 더 정치적이고 예결위가 그 다음이고 상임위가 가장 그래도 전문적이에요. 물론 행정부와 의회 비교한다면 의회니까 민주성이 맞아요. 가겠습니다. 의회가 두 가지 할 거다. 사업을 보고 수준도 볼 겁니다. 집행하기 전에 하니까 사전이라고 그래요. 됐죠? 자, 이거 왜 들어왔냐면 이거 원래 이거였어. 왕이 시민들이 막 올라온단 말이야. 그냥 뺏어가는 거야 이렇게. 그럼 시민들이 힘이 약할 때 뺏겼겠죠. 점점 힘이 커지는 거야. 왕 뺏어가니까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자 뺏어가는 건 좋은데 뭐 얼마 갖고 갈 건데 미리 좀 알려줘. 그게 이제 여러분한 명예혁명이야. 아니 그 옛날에 그 뭐야 그 명예혁명이래. 그 대원장인가? 이거예요. 이러면서 얘가 만들어지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왕이 뺏어갈 건데 뺏어가기 전에 도대체 어떤 돈 내니 얼마 뺏어갈 건데 좀 물어봐라 달라는 거야. 내가 준비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대원장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됐지? 그 얘기가 어디 있어? 이번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고대 영화 보시면 많이 나오잖아. 옛날 그 주몽 볼 때 나오던데 상인들한테 갑자기 그 부여 왕이 와서 돈 뺏어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부여 상인이 뭘 뺏어갈 건데 좀 알려달라는 거야. 몽도 쫙 만들어 온 거야. 자, 이렇게 빼달라고 이렇게. 몽도 쭉 내려옵니다. 그럼 그만큼 달라는. 그러면 상이 뭐라 그래? 자, 이거 줄 건데 그럼 나한테 뭐 줄 건데? 이게 물어보면 뭐 교육권 주겠다 이렇게 막 합니다. 그때 보니까 소금에 대한 전매권 주겠다 이렇게 하던데. 안 봤어 그거? 주몽할 때 나와요 그거. 나중에 봐봐봐. 목록을 들고 들어와 이게. 그게 이제 얘가 의회가 만들어진 계기예요. 그게 법률이었고 이제. 어쨌든 보다시피 누가 누구를 의회가 시민 대표예요. 행정부 왕을 통제하기 위한 도구로 들어온 거야. 그래서 이 친구는 효율성이 아니라 뭐다? 민주성이 원칙이에요. 당연한 얘기일 거고요. 자, 예산 심의하겠다는 건 뭘 하겠다? 첫 번째 사업에 대한 승인이고 금액에 대한 승인인데 금액도 총액에 대한 승인이고 세부 내역에 대한 승인이야. 옛날엔 총액이 없었어요. 오늘 세부밖에 안 했는데 지금 뭘 승인한다? 총액을 먼저 통제해야 돼요. 그래야 더 이상 늘지 않으니까. 그치? 이걸 위해서 아까 들어온 게 누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이야. 그래서 넘어갈게요. 변수가 보세요. 잡아. 여러분. 대통령제가 있고 의원 내각제가 있어. 누가 심의가 엄격할까? 대통령제는 행정부하고 의회가 달라요. 근데 의원 내각제는 의회 다수당이 그대로 행정부를 구성해요. 그러니까 행정부는 의회 수장들이란 말이야. 그럼 걔가 만든 걸 의회들이 거부할까? 안 하겠죠. 그래서 대통령제가 엄격하다, 의원 내각제가 용이하다 그래요. 됐죠? 그 얘기가 1번입니다. 정부 형태에 따라서 대통령제가 엄격하다. 의회 다수당이 그대로 행정부라는 의원 내각제는 똑같은 애들이야. 같은 애들이야. 얘는 좀 더 용이하다는 겁니다. 됐죠? 지금 우리는 어때요? 여당이 많아, 야당이 많아. 야당이 많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지금. 대통령은 여당인데 야당이 많으니까 의회가 지금 통과를 못 해야 되잖아, 지금. 됐지? 근데 저는 이렇게 배웠어. 우리는 비록 대통령제였지만 용이한 편이다. 왜 이렇게 그런 줄 알지? 왜 그렇게 배웠냐? 뭐 대통령이 전두환과 박정희였기 때문에. 됐지? 비록 대통령제였지만 용이하다 나왔던 거야. 근데 지금 안 나올게. 안 나옵니다. 이것도 올해 좀 나올 것 같아요. 예산이 지금 통과가 안 되고 막 그러니까. 내려갑니다. 의회 구조. 단원제가 하나니까 신속하다. 상원 하원 있을 땐 신중하다 그래요. 당연하죠. 근데 이게 그 다음이야. 만약에 상원과 하원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무조건 하원이 이겨. 왜 하원이 국민 대표야? 그럼 상원이 뭘까? 나라마다 달라. 영국의 상원 귀족이에요. 프랑스 상원은 그냥 지방 의원 공무원들이에요. 됐지? 근데 미국은 예외예요. 미국은 상하원이 대등해요. 상원도 주대표이자 국민대표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미국만큼은 하원이 통과시켰는데 상원이 거부했다? 안 돼요. 다시 하원 돌려줘야 돼요. 거꾸로 하원 통과시켰는데 상원이 거부했다? 역시 마찬가지야. 미국만 상원 대등해. 이거 빼고는 무조건 누가 이긴다? 하원이 이겨요. 하원이 선결권이 있다는 거야. 그럼 영국은 뭐 하냐면 하원이 뭘 했는데 상원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반대했단 말이야.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면 한 달 정도 잡고 있는 것밖에 못 해요. 내가 한 달 잡고 있을 테니까 좀 신중하게 다시 결정해 보라는 거야. 그래도 하원이 요구하더라. 그럼 그냥 통과야. 그대로. 이해됐죠? 근데 미국은 안 그래요.
하원이 요구했는데 상원이 반대하더라. 통과 안 돼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내려가니까 우리나라는 위원회 중심이 누구만, 영국만 의회 중심이에요. 그 다음 우리는 법률주의가 아니라 뭐다? 의결주의예요. 중요한 게 첫 번째, 우리는 대통령제다. 우리는 단원제다. 딴 거 중요한 거 없어. 자, 우리는 위원회 중심이다. 의결주의다. 법률주의가 아니고. 됐지? 요 정도만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자, 심의입니다. 절차. 자, 두 문자가 감정 그 시에 나올 텐데 두 문자가 기억이 안 나. 감정 시에 그다음에 시상 예본이야. 감정 시상 예본 해가지고 국정감사, 정기국회, 시정연설,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 그다음에 본회의 의결이에요. 감정 시상 예본 해가지고 좀 따놓으시고 이거는 그대로니까 따놔도 돼요. 자, 이거야. 자, 국정감사는 뭐냐면 작년에 뭘 했단 말이야. 작년 한 것을 먼저 확인해 봐야 돼요. 이걸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예산에 반영해 달라는 거야. 그래서 누가 먼저다 지금은 정기국회가 9월 1일 이건 애원아야 돼. 9월 1일은 국회법의 규정이에요. 100일간 해야 돼요. 100일간 하라는 소리는 이건 헌법 규정이에요. 9월 1일은 국회법이고 100일간 헌법이야. 그리고 옛날에는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 20일간 뭘 했어? 국정감사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땡겨가지고 9월 1일 이전에 뭘 해야 돼? 국정감사를 먼저 해야 돼요. 지금 그 대신 20일이 아니라 30일로 늘었어요. 단 의결로 정기국회 중에 할 수 있어요. 원칙은 얘가 먼저예요. 써놨습니다. 국정감사가 봐. 작년에 내가 어떤 사업 했단 말이야. 이 전체 사업을 전반적으로 국회가 검증해 보는 거야. 그리고 예산에 환류시켜 달라는 거야, 지금. 국정감사가 보고 상임위원회 불러올 건데 언제부터? 정기국회 집회일이 9월 1일이야. 그 이전에 30일 기간으로 먼저 하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1번은 정기국회가 아니라 누가 먼저다? 국정감사가 먼저야. 단서가 있어. 국회 의결로 정기 회기 중에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매번 이루고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끝났죠? 그 다음에 뭐가 된다? 시정연설이 먼저야. 대통령의. 그럼 예산안이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옵니다. 이 시정연설은 결산에는 없어요. 언니 예산에만 있어요. 예산에. 시정연설은 대통령이 올 건데 보통 국무총리가 대도겠어요. 박근혜 정부 때부터 대통령이 들어왔었는데 올해 안 들어오셨지 지금. 자, 내려갑니다. 정기국회. 국회법의 9월 1일 100일간은 헌법.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끝나면 예산안 들어왔어. 아까 내가 120일 전이니까 들어오라고 했지. 언제 들어와야 돼? 120일 전이면 9월 3일이에요. 그럼 요 전에 앞에 뭐가 있는 거야? 시정연설이 있는 거야. 들어오면 얼로 보내야 돼? 상임위원회 예비가 먼저예요. 상임위원 예비심사하고 끝나면 예결위의 본심사로 들어가요. 조심할 건 본심사가 12월 언제까지라? 12월 30일인가? 11월 30일 이거는 그거 끝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국회 의결 받아야 돼요. 조심해야 돼. 자, 그래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상임위는 각부 장관과 연결돼 있어. 그래서 소속 장관은 상임위로 들어와요. 반면 예결위 누가 들어온다? 기재부가 들어와요. 예결위의 기재부 장관, 상임위는 그냥 각부 소속 장관이에요. 어디 갔어? 여기 위에. 소속 장관은 행안부 장관, 기재부가 행안부 장관은 예결위가 아니라 어디로 들어간다? 행안부 상임위로 들어갈 거야 이렇게. 이거 좀 체크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본회의 예결위가 종합심사야. 이걸 본심사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야 돼요. 형식은 끝나는 거야. 실질은 끝났는데 형식적으로 반드시 어디로 줘야 돼? 본회의 줘야 돼요. 본회의 줘야 되고 의결 받아야 돼요. 근데 그건 형식적입니다. 그래서 다시 어쨌든 우리나라는 순서가 어떻게 된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야.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뭘 해야 돼? 본회의 의결을 받아야 돼요. 됐지? 언제까지 의결해줘야 돼? 헌법에 12월 2일까지 의결해줘야 돼요. 됐죠? 2일까지 넘어갔지 지금. 조심할 게 2일이 안 됐어. 2일까지 의결이 안 됐어. 넘어갈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다? 12월 31일까지가 마지막이야. 이때까지 의결이 안 됐다? 그럼 불성립이야.
불성립 이때부터 1월 1일부터 불성립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뭘 편성한다? 준예산이 편성돼요. 조심할 거는 이때 의결 안 됐다고 해서 바로 준예산이 아니야. 넘어가서 12월 30일까지 넘어갔을 때 안 되었을 때 그때 들어가 준예산이에요. 나중에 준예산을 다시 할게요. 준예산은 12월 2일이 아니라 언제까지? 12월 31일까지 안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준예산이에요. 됐지? 됐지? 어쨌든 헌법은 언제까지? 12월 2일까지 의결하라고 그래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다음에 특징이 있네요. 우리는 자 보다시피 법률이 아니라 뭐다? 의결 형식이다. 의결 형식이다. 체크하고 그다음에 이거 있어. 내가 세입을 내가 내년 쓸 게 얼마야? 400조야. 그럼 내년 거둘 돈이 얼마라는 소리야? 400조라는 건데 이거와 아무 관련 없는 조세법 따로 있어요. 그럼 잡아? 내가 거둘 거 예측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럼 요번 세법을 보니까 이렇게 거뒀을 때 경제력 봤을 때 이만큼 거칠 것 같아. 그치? 근데 이게 모자랄 것 같으니까 더 걷어야 될 것 같아. 그럼 법을 먼저 확정한 다음에 확정한 거 가지고 예측해야 돼. 무슨 말이야? 법이 들어왔는데 아직 개정도 안 됐어요. 개정도 안 되었는데 개정되는 걸 가정해서 이 세입을 예측하지 말란 소리예요. 다른 얘기 할게요. 여러분 있잖아. 요번 달에 들어올 돈이 예를 들어 100만 원이야. 요번에 근데 내가 있잖아. 뭐 다른 거 해가지고 내가 생각하건데 뭐 해서 120 정도 들어올 것 같아. 아직은 확정도 안 됐어 지금. 근데 확정도 안 해놓고 120을 예측해서 세입 계산하지 말란 소리예요. 이해됐죠? 확정된 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계산하는 거지. 확정도 안 되었는데 어딨어? 법률 제정도 안 됐는데 제정됐다는 가정하에서 얼마 들어올 거를 예측하지 말란 소리가 바로 이번 얘기야 지금. 이해됐죠? 요번에 세법이 개정되면은 세금이 늙어서 이만큼 들어올 겁니다라고 예측하지 말란 소리야. 개정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예측하라는 거지. 개정도 안 됐잖아 지금. 대체까지. 여러분 지금 복권 받았어 안 받았어? 로또 안 맞았잖아. 맞았다는 가정하에서 다음 연도에 편성하지 마. 맞은 다음에 하란 말이야 지금. 맞지도 않았는데 이미 머릿속에서 뭐 사야 되겠다 막 써놓지 말고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3번 설명드렸어. 우리 의원 내각제가 아니라 뭐다? 대통령제예요. 얘가 좀 더 엄격하다. 또 우리는 상임위에 뭐가 철의 삼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상임위 철의 삼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상임위가 좀 더 증액지향적이고 예결위가 좀 더 감액지향적이라고 그래요. 이거 있습니다. 수정 가능성. 자, 우리는 조심할 게 있어. 폐지와 삭감은 마음이에요. 잘 나오죠? 증액이나 세비용 설치는 반드시 누구 동의받아야 돼? 국회, 정부 동의받아야 돼요. 조심해. 폐지와 삭감은 마음대로 한다. 수정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 설치는 정부 승인이다. 헌법 규정이에요. 됐지? 그다음에 마찬가지야. 상임위가 삭감한 것을 예결위가 증액한다. 또는 세비용 만든다. 그때 상임위 동의받아야 돼요. 이거는 국회법 규정이에요. 됐지? 그래서 앞에 애들이 한 것을 뒤에는 삭감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폐지도 마음대로 해. 근데 앞에 한 놈을 뒤가 증액을 할 때 새로운 거 만들 때 반드시 앞에 거 승인 받아야 돼요. 그래서 다시 국회가 증액이나 뭐 할 때 새로운 거 만들 때 정부 동의 받아야 돼. 거꾸로 마찬가지고 상임위가 삭감한 것을 예결위가 키우고 싶어요. 그럼 상임위 뭘 해야 돼? 동의 받아야 돼요. 됐지? 이거 나옵니다. 예결위 조심해야 돼. 특별위원회인데 상설위원회예요. 임시위원회가 아니야. 그래서 얘는 폐지되지 않아요. 계속 있어요. 다만 인원이 50명인데 이 50명의 임기가 1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예결위 조직이야. 이건 상설이야. 다만 여기는 예결위원들의 임기는 몇 년이다? 1년밖에 안 돼요. 됐죠? 1년밖에 안 돼. 자, 그다음에 불성립 대처입니다. 조심할 게 있다고 그래서 불성립은 12월 2일이 아니야. 언제까지? 회기연도 개시연이니까 12월 31일 지나도 의결되지 않았을 때 그때가 불성립이야. 됐죠? 그래서 조심할 게 12월 2일이 아니라 회기연도 개시가 1월 1일이에요. 1월 1일 됐어. 0시가 되었는데 의결되지 않은 거야. 그때는 불성립이야.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뭐다? 준예산, 가예산, 잠정예산 같은 대처 방안이에요. 좀 쉬었다가 여기서 하겠습니다.